안녕하세요. 검색엔진 등록 홈페이지 윤영문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의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분의 16 단식은 약 14시간에서 16시간의 단식을 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으로 제한하는 단식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고 느끼는 괴로움도 최소화하면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일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린게인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며 헬스 트레이너 마틴에 의해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경 먹는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 식사에서 단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먹는 시간인 8시 동안 개인은 점심, 저녁 두세 끼 정도를 먹습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단식의 범주에 넣기 때문에 개인이 느끼는 고통이 가장 적습니다. 아침을 굶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는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아침에 물과 커피, 녹차 및 칼로리가 함유되지 않은 음료를 마신다면 허기짐을 방지하고 공복을 유지할 수 있어 단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시간 단식입니다. 24시간 단식은 8분의 16 단식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단식 방법입니다. 24시간마다 한 끼를 섭취하는 것이므로 1일 1식으로 식사량이 제한됩니다. 보통 식욕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저녁 시간에 한 끼 섭취하는 것으로 모든 식사를 마칩니다. 24시간 단식은 이점이 많습니다. 식사를 완전히 거르지 않고 한 끼를 먹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거나 영양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결핍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루 일과가 바쁘거나 직장인의 경우에도 단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거르고 물, 커피, 녹차 등의 음료를 통해 단식을 유지하는 것이죠. 너무 배가 고플 경우에는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 한 스푼을 먹으면 단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5 단식입니다. 5대2 단식입니다. 5대2 단식은 일주일에 5일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고 나머지 이틀 동안 식사량을 하루 500에서 600 칼로리로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식사량을 제한하는 요일은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식사량을 줄이도록 하는 날엔 500에서 600 칼로리의 작은 식사만 허용됩니다. 5대2 단식을 비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소화계에 휴식 시간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단식의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기를 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36시간 단식입니다. 격일 단식이라고도 하고요. 격일 단식은 하루 걸러 하루를 전부 굶는 단식입니다. 단식하는 날에는 500에서 600 칼로리의 섭취를 허용하는 5대2 단식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36시간 단식이 됩니다. 오늘 저녁을 먹고 내일 하루 종일 굶고
모레 아침 식사를 하는 패턴입니다. 36시간 단식을 격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격일 단식이 아닌 그냥 36시간 단식이 되겠군요. 단식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논문들이 이 격일 단식을 단식 방법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칼로리가 없는 음료와 영양제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개인이 단식임을 가장 크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격일 단식은 중기 단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강도가 상당히 세고 단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단식에 대한 공포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권하는 단식 방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7일에서 14일 장기 단식입니다. 단식을 하는 개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바로 이틀째까지입니다. 배고픔을 호소하는 개인들도 이틀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정신과 육체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더 길게 단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인 이틀에서 3일 이후에 바로 그만두지 않고 7일에서 14일 정도 길게 단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3일 단식보다 7일에서 14일 단식은 아주 조금 더 힘든데 건강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단식을 하려는 사람은 약간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전해질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칼슘, 마그네슘, 칼륨을 영양제의 형태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장기 단식 이후 전해질 균형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말이죠. 또한 영양제계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기. 제가 느끼는 가장 긍정적인 경지인 바로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지 않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위와 같이 규칙을 꼭 정해놓고 단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진짜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 먹는 습관으로 인해 식사를 하고 싶은 가짜 배고픔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너무 바빠서 식사 준비를 할 시간이 없거나 여행 등으로 인해 식사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간헐적으로 식사와 식사의 간격을 벌리는 것이죠. 과거 사람은 식재료를 간헐적으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은 아주 근래에 형성된 몸의 변화입니다. 아주 자연적으로 식사와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도록 하세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한두 번의 식사량 제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제시해드린 단식 방법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건강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식은 우리가 저탄수화물, 고지방,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그 적응이 수월하고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할 때에는 정크푸드와 정제 탄수화물, 글루텐의 섭취를 줄이고 자연적이며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